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5편 306장입니다. 문명개화 삼천국이요 도술운통 구만리라. 가을의 새 문명은 삼천나라로 열려 꽃피고 도술 문명의 대우는 우주 저 끝까지 통하리라. The new civilization of autumn blooms into 3,000 nations. The grand destiny of the Tao Mystery civilization ripples to the ends of the universe. 한 줄씩 보겠습니다. 가을의 새 문명은 삼천나라로 열려 꽃피고 The new civilization of autumn blooms into 3,000 nations. 도술 문명의 대우는 우주 저 끝까지 통하리라. The grand destiny of the Tao Mystery civilization ripples to the ends of the universe. The new civilization of autumn blooms into 3,000 nations. The grand destiny of the Tao Mystery civilization ripples to the ends of the universe. 문명개화 삼천국이요 도술운통 구만리라. 가을의 새 문명은 삼천나라로 열려 꽃피고 도술 문명의 대우는 우주 저 끝까지 통하리라. 모든 것이 성숙하는 가을 우주는 인간의 마음이 열려 우주와 교감하고 만물의 신성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고도의 영성문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국립연구소에 근무하던 중국계 부부가 우편을 통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중국으로 보내는 등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담은 기밀 문건이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캐나다 국영 CBC 방송 등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국립미생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과학자 추샹궈 청커딩 부부는 연구소 자료를 중국 기관에 빼돌리고 바이러스 샘플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NML은 에볼라와 마르부르크, 라사열 바이러스 등과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유일의 연구소입니다. 보고서는 추청 박사 부부가 NML의 실험실을 고병원성 병원체에 맞서는 중국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지로 활용했다면서 특히 중국의 에볼라 유전자 염기 서열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중국 기관이 관리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인재 유치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었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은 중국의 국가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 스파이 활동과 지적재산 절도 등을 장려함으로써 정부 연구시설을 포함한 여러 연구기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추청 박사 부부가 상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 과학원 소속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도 소통했다는 내용과 살아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헤니파 바이러스 샘플을 우편을 통해 해당 연구소로 보냈다는 사실도 언급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라질의 댕기열 확진자가 주민 10만 명당 300명을 넘어서면서 5일 상파울루주 보건당국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024년 들어 2달 동안 모기가 매게 하는 이 질병이 100만 건 이상 신고됐습니다. 난개발로 보건요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 밀집 지역의 주택가에는 드론을 띄워 살충제 살포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브라질 면역학회의 전염병 전문가인 레나토 쿠프리 박사는 백신이 부족하다. 올해 600만 회분을 접종하고 향후 5년간 5천만 회분을 접종할 계획이다. 1인당 백신 2회분이 필요하니 5년간 브라질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2,500만 명에게만 접종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모기가 사람을 물면서 전파됩니다. 이 질병은 발열과 몸살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뇌출혈과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온 상승과 강우량 증가가 댕기열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브라질 최남단 지역은 본래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집트 순모기가 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현재 댕기열은 브라질 지자체의 85%에서 보고되었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지역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전국적으로 130만 명의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고 299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7일 세계는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우므로 한반도까지 전쟁이나 동란을 보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해법으로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의 원인은 미국과 한국으로 돌리고 북한을 감싸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날 왕이 부장은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계기로 열린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가 수년 동안 지연되어 온 병의 근원은 냉전의 단죄가 남아있고 평화체제가 세워지지 않았으며 안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미 나와 있는 처방은 중국이 제안한 쌍궤 병진 구상과 단계별 동시 행동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그는 누구라도 한반도 문제를 빌려 냉전과 대결로 역주행한다면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하며 누구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 한다면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급선무는 위협과 압박을 멈추고 번갈아 고조되는 대결의 나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근본적 해법은 대화와 협상의 재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한 우려 표명 없이 미국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다며 한국이 중국의 해법을 무시하고 미국만 추종한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메디 하이브리드 애청자 여러분, 한의사 한재환입니다. 대우주를 그대로 닮은 소우주인 인간, 우리 몸에는 음양오행의 자연 법칙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오은육기가 있어 만물이 좋아하듯 우리 인체에는 오장육부가 있어 생장성숙을 주관합니다. 바로 그 오장육부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심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 장군지관이라 불리는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간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간의 역할,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생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한의학적으로 간의 역할과 이 각 장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고 간의 건강 상태 확인과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장기로 복부 오른쪽 위, 횡격막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생각보다 넓은데요. 앞에서 바라보면 삼각형 모양이지만 위에서 바라보면 둥그런 돔과 같은 형태로 오른쪽 윗배의 공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격막과 맞닿아 있으며 위와 식도 부위를 덮고 있어 해부학적으로 간과 폐, 위장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간 요리를 먹을 때 보면 이 생간은 그저 빨간 핏덩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현미경으로 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이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작은 구조 단위를 소엽이라고 하는데요. 간은 이 소엽들이 육각형으로 무수히 배열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작은 소엽 하나하나에 동맥과 정맥, 담즙관이 연결되어 있어 간 세포가 역할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은 다른 장기와 달리 두 군데에서 혈액을 공급받는데요. 하나는 심장에서 오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간 동맥을 통해 공급받고 다른 하나는 위, 췌장,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 소화기관에서 오는 영양소가 풍부한 혈액을 간 문맥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이는 간의 역할과 관계가 깊은데요. 간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에 들어있는 독소를 해독하고 술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모두 간을 거쳐 해독작용을 거친 후에 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간은 해독작용 외에도 이제 우리 몸의 필수적인 여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수화물 대사인데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당분을 글리코겐이라는 물질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을 조절함으로써 온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 만성적인 간 질환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대사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가장 기본 형태의 단백질로 분해되어 간에 전해지고 이 간은 이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간에서는 하루에 약 50g의 단백질이 합성되며 면역 글로불린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단백질이 간에서 합성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지방 대사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할 경우 간은 이를 지방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간은 콜레스테롤, 인지질 및 지단백 등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이제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됩니다. 네 번째로 쓸개즙 분비입니다. 간은 쓸개즙을 생성하고 빌리루빈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은 하루 약 1리터의 쓸개즙을 생산하며 생성된 쓸개즙은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장관으로 배출됩니다. 쓸개즙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며 이 소장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변과 대변의 색이 누런 이유는 바로 간에서 배설되는 빌리루빈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 비타민 및 무기질 대사입니다. 간은 비타민 A, D, B 등을 저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타민 공급이 없어도 몇 개월 이상의 긴 기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철, 구리, 아연 등의 무기질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호르몬 대사인데요. 간은 이 각종 장기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 호르몬 대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성 간염이나 간 경변증에서는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의 대사가 저하되어 여성의 경우 생리 이상, 남성의 경우 고환 위축이나 여성 유방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균 작용입니다. 간에서 생성되는 보채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간에 있는 대식 세포들은 체내에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포식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인 감마 글로불린을 생성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간을 가리켜 한마디로 장군지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장군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외부에서 적이 침입하는 전쟁 시에는 적을 무찌르는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국력을 그리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병사를 훈련시키며 사회 전반에서 안보에 관한 일들을 합니다. 간도 그와 같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간이 담당하는 기능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간은 눈을 주관하죠. 지난 12경맥 시간에 알아보았듯이 간은 경락을 통해 눈과 연결이 되어 있어 우리 눈이 주변 사물을 관찰하고 위험 상황을 회피할 수 있도록 눈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은 근육을 주관합니다.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평소 건강 유지에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간은 피를 저장합니다. 간이 음식에서 흡수한 여유분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내어 쓰는 것은 이 생존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마지막으로 간은 기운을 소통시키고 배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간이 수행하는 해독작용과 담즙 생성 기능은 인체의 생명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자, 인간의 몸은 대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는 우주의 변화 원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이 하늘이 운행하는 이치인 오운, 즉 오행이죠. 그리고 땅이 운행하는 이치인 육기를 이 장부에 배속하여 각 장부의 성질과 기능, 상호작용을 파악하였는데요. 이것이 오장육부입니다. 오장은 속이 꽉 차 있어 음양의 성질 중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육부는 속이 비어 있어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장은 간, 심, 비, 폐, 신인데요. 각각 목, 화, 토, 금, 수에 속하여 오행의 성질에 따라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의 구조와 기능,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간을 장군지관이라 부른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는 간의 성질과 간 건강은 어떻게 돌보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지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수행이지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듯 건강과 수행은 둘이 아닙니다. 설례와 수행을 하는데 오장육부의 건강 상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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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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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이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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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치움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치야 훔니합니사파 훔치움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도래 훔니합니사파 훔치움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도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지움지태울 천상원군 움니지야 움니함니사파 움지움지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지움지태울 천상원 움니지야 도래 움니함니사파 움지움지태울 천상원 움니지야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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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니함니사파 움지움지태울 천상원
웅치 태울 천상원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원 웅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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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안녕하세요. 호천 신선 수행을 하고 있는 한은희입니다. 저는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자궁 난소, 오른쪽 난소는 안 보이고 왼쪽에가 이렇게 물혹이 있다는 진단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까지는 뭐 큰 적이는 없지만 그래도 6개월 후에 다시 가서 검진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으니까 제 몸은 이제는 튼튼하고 하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조금 이제는 걱정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강체로 한번 수행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저는 제대로 잘은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할 적마다 이제 그 광채 빗을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서 부위에다가 붙이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설려와 꽃도 이렇게 심고 그렇게 하면서 한 5개월 거의 6개월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하고는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그 결과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 보러 갔는데도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결과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아유, 내년에 진료 받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내년에 진료 받으시라고 다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는 나왔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연고퍼서 이제는 제 같은 경우 이제 눈이 너무 이제 이 건조증으로 항상 고생을 많이 해요. 제 직업이 이제 막 이렇게 옷을 이렇게 원단을 만드는 거라서 하자 있는 걸 이렇게 막 이렇게 보수하고 막 그러는 건데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서 이제 찜질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조증은 병원에 가도 낫지가 않는다고 그런 게 건조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이제 생각하다가 그때 너무 막 눈이 막 빠질 정도로 또 아프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일하다가 이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찰하더니 혹시 이렇게 불빛에서 일을 하냐요. 그래서 직업상 어쩔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직업인 게 잇목기를 대고 이게 일을 그때 당시에는 잇목기를 대고 이제는 하자 있는 거 이제는 멘딩을 하니까 우리는 직업이 멘딩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에 이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 눈동자애가 병원에서 준 약은 항상 뻔하니까 건조증 약하고 수시로 넣는 약하고 염증 약하고 2개니까 그런 이제 그 약은 2번인가 넣었어요. 2번인가 넣고서는 이제 안 되겠어요. 그날서부터 이제는 또 이제 수행할 적마다 이제는 비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냥 무조건 이렇게 붙였어요. 그냥 붙이고 이제 설려 막 이렇게 신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월요일 날 갔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그걸 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는 제가 더 봐도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찍었으면 한 거의 이렇게 차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일주일에다 또 오래요. 다시 보자고 해서 알았다고. 그러고서 그때는 이제 아예 약 같은 거 아예 안 넣고 이제 계속 이제 비판을 만들어서 계속 붙이고 이제는 설레와 신고 그렇게 또 일주일 만에 또 갔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또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또 일주일 후에 또 오래요.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비판 만들고 막 붙이고 막 신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아휴 이게 완전 이제 제가 봐도 확연히 이렇게 표가 나더라고요. 뚝 떨어져가고 이제 한쪽만 이제 약간 그 기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항상 오른쪽 눈이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오른쪽 눈이 약간 보이고 왼쪽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내년에 정기 검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혹시 그 안에 아프면은 오라고. 그렇게 한 뒤로는 지금 이제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관절염 우리가 이제 직업상 이제 손하고 너무 이게 많이 쓰니까 항상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고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리도 그렇고 근데 어느 날 작년 구정 세우고는 갑자기 왼쪽 무릎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인나지를 못 오는 거 앉았다가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서는 이제 부축해서 일어나서 쩔뚝쩔뚝 해 가면서 이제 걸어 다닐 때는 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앉을 때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아프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하니까 관절염인데 이제 초기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무리하면은 안 되니 그때 이제 운동도 하고 자전거 타는 운동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항상 가면 이제 관절염 하면 이렇게 관절 이게 뼈에다 주사를 놓잖아요. 그렇게 2번을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고 3번을 맞아야 되는데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병원에서 똑같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와갖고서는 계속 이게 아프니까 안 가라앉으니까 가부자가 안 되고 수행하는데 굉장히 이제 지장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는 침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의원에 가면 막 큰 장침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같이 그걸 꽂아놨어요. 이제 꽂아놓고 한번 해보자. 이제 꽂아놓고서는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비판을 또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씌우고 그렇게 하고서는 설료와 신고. 제가 이렇게 수행하면서 그랬어요. 잘 하지는 못하는데요.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도 이제 제대로 못하는데 이제 제 마음을 이제 해갖고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꾸준히 하다 보면 안 아픈데 이렇게 막 움직여도 일어날 때도 통증이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졌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부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섰나?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이제 병원이라는 것 자체를 지금 제 몸에 대해서는 안 가고 있어요, 지금. 예, 마음은 굉장히 편해요. 근데 뭐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게 이제는 마인드가 긍정적이에요. 그게 우리 딸이 한 번을 묻더라고요. 엄마, 거기 다니니까 좋아? 그래가면, 엄마 마음 편고 좋은데 왜? 그러니까는 지가 보기에 엄마가 굉장히 이게 얼굴이 밝아지고 이게 뭐 하는 것도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전에도 긍정적이지만 엄마가 더 이게 그런 쪽으로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항상 저도 애한테도 얘기하자면 뭐든지 안 되는 것도 된다 하면 진짜 되는 거다 그러면서 긍정적이든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마인드를 내가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고 하는데도 이제 수행하면서 첫째는 이제 몸이 변화가 하루에 막말로 잠을 5시간 요즘에는 3시간 반 그렇게 해도 낮에 걷더니 저희가 원단 한 절에 한 20kg씩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거의 이제는 지금은 이제 기계가 많이 안 돌으니까 많지가 않은데 많을 때는 막 하루에 막 200절씩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도 아무 저기가 없어요. 막 피곤하고 그런 거는 그 순간 짬 저기지 그 후로는 그렇게 그 몸에는 변화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고 안 하면 안 되고 꼭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병원에 가서 낫는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낫으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병을 더 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게 뭔가가 원인이 있겠다.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이상하게 가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딘가는 진짜 약이 있다 하면서 이제 찾다가 이제 그래서 여기에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도장도 이제 알게 되고 연결이 된 거죠. 나에 맞는 거를 찾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거죠. 하다 보니까 진짜 이 길이 맞고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